이쪽에 있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정의역이라고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쪽에 선택 대응을 하는 쪽에 있는 집합들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고 대응이 되는 애들을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서 이쪽에 있는 하나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걸 대응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대응. 이렇게 연결하면 어쨌든 그래서 뭐 E 같은 경우는 B에 대응이 되고 4 같은 경우는 C에 대응이 되는 이 전체적인 하나를 하나의 함수라고 한다. 이 대응 관계 하나를. 함수가 3개인 게 아니라 했었죠. 화살표가 3개라고 해서 함수가 3개인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을 누르면 A가 튀어나오고 2를 누르면 B가 튀어나오고 4를 누르면 C가 튀어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3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지. 3이랑 대응되는 애가 없지? 그럼 이거는 자판기가 고장난 거거든요.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은 다 대응이 되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씩은 다 대응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345쪽이면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 보시면 1하고 대응되는 게 B하고 C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는 거지.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하나를 눌렀는데 음료수가 2개가 나오는 거야. 그거 고장난 거예요, 자판기.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고 여러 개가 대응이 되면 함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화살표로 대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도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는 요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쁘게 대응이 되는 애를 함수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 지워져요. 요쪽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남는 게 있어도 괜찮은 게 내가 1번을 눌렀더니 A가 나왔다, 2번을 눌렀더니 B가 나왔다, 3번을 눌렀더니 C가 나왔다. 지금 고장난 부분이 없는 거지. 하나 누르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쪽에 남는 게 있더라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함수다. 그래서 이 대응관계 전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기 때문에 F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 순서가 F, G, H, I 이런 식으로 가니까 F가 있으면 문제에 뭐 G에 GX 나오고 HX 나오고 IX 나오고 이 순서대로 문제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서 346쪽으로 넘어가서 용어를 좀 볼 건데 이런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도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애들의 집합을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한다고 했고 보통 정의역을 대표하는 문자는 라지 X입니다. 라지 X를 집합의 이름으로 많이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 대응이 될 수 있는 후보들 있죠. 대응이 되는 애들하고 안 되는 애들하고 전부 다 모아서 요거를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후보들이에요. 대응되는 후보들. 공역에다가 후보라고 좀 써주세요. 쌤,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예, 집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응되는 얘네들 있죠. 실제로 대응되는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해도 되지. 이제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하거든요. 1의 함수값 A, 2의 함수값 B, 3의 함수값 C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치역 같은 경우는 함수값들의 집합이라고 거기 써 있죠.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라고. 여러분 책에 여기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치역이라 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함수값의 집합. 이해되세요? 혹시 개념 헷갈리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 맨 밑에 보시면 됩니다. 다 필기하셨죠? 거기 맨 밑에 서로 같은 함수. 요거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식을 보면 fx x제곱 그리고 gx 이거 아마 예시로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식만 봤을 때 이거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약분했더니 이식하고 같네. 서로 같은 함수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식을 조작을 해서 식이 같아진다고 해서 같은 함수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주십시오. 일단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특히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일단은 같은 함수의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함수라고 하려면 정의역이 같은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정의역이 뭔지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다라고 했으면 하나하나의 함수값이 다 같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라 여기 이제 하나하나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때 함수가 같다고 하고 같다고 나타낸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첫 번째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밑에 예시 든 거 한번 보시면 식을 조작을 했더니 이식하고 같아지기는 했지만 요 다항함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여기 x에 못 들어가는 수가 없죠. 그쵸?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근데 이제 gx 같은 경우는 함수에 못 들어가는 x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의된 영역을 보시려면. 그러면 이쪽 보지 말고 처음에 써진 이 함수를 보셔야 됩니다. 이 함수에서 x가 될 수 없는 값이 보이죠? 분수 함수에서는 분모가 절대 0일 수 없거든요. 이게 0이면 안 돼. 이 자체에서 보시면. 그러면 x가 1이 아니라는 거네. 여기는 x에 1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x에 1이 들어갈 수 없어서 정의역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의역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집합이니까 x와 x는 1이 아닌 실수. 요게 이제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정의역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합수 그래프 한번 봅시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게 학생용이야. 여기다가 필기해주세요. 아까 세워서 스테이플러를 다 붙여주세요. 거긴 답이 없죠? 없지. 거기도 답 있어? 예, 없어요. 없지. 예,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요런 함수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요거 첫 번째 요렇게 함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애들을 가로축 좌표로 표시하고 치역에 있는 애들, 공역에 있는 애들, 대응되는 함수값을 세로축 좌표로 표시하는 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로축, 이게 세로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x, y라고 안 하는 게 이쪽 변수가 자주 바뀌거든요. 뭐 t축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로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1,2 찍어주시고 그리고 2,3 찍어주시고
3,4 찍어주시고 요렇게 세 점을 찍은 게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걸 내가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가 좀 크게 그려야겠다. 이 위에다가 좀 다시 크게 그릴게요. hx. 그럼 얘들아, 내가 이 hx식을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1에다 1 더해서 2 되고 2에다 1 더해서 3 되고 3에다 1 더해서 4 되고 되는 거 맞죠? 식이 이렇게 되지. 근데 내가 여기다 fx 좀 그려볼게. 식이 같거든요. 식이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fx. 그리고 이렇게 점 하나하나 찍어주는 요 세 점만 보시는 게 hx. 세 개 점만. 이것도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g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x 더하기 2를 그리시되 x가 1인 좌표만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구멍이 뽕 뚫려 있으면서 나머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겹쳐지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g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식이 전부 다 같아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같은데 정의역에 따라서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 그래프,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정의역이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정수나 자연수 되면 점으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안 되는 거 한번 살펴보죠. 얘가 이런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1,2, 1,3, 그리고 2,4, 그리고 2,5. 이렇게 찍히는 애지. 이거 지금 함수니? 함수 아니죠? 하나에 두 개가 되면 되니까. 자, 함수의 그래프이려면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그렸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죠? 348쪽에 중간에 보시면 요 다이아몬드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거기에다 써주시면 돼요. 함수 그래프에 판단하는 방법이 수직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수직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야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 하나하나씩 찍은 거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348쪽의 중간 그래프 보시면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도 수직선만 그려보시면 돼요. 수직선 그렸을 때 첫 번째 다이아몬드 모양은 2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거 뭐야? 이것도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함수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만 함수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꿔볼게. 3,4 지나게. 이거 함수, 이거 얘 지워야지. 요거는 함수 맞나요? 이 상태로 보시면 1이 2에 대응되고 2가 4에 가고 3이 4에 가고, 여기가 몰려있기는 하지만 하나당 하나 이렇게 대응되니까 함수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서 2점에서 만나는 건 괜찮아요.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수평선 그어서 2점에서 만나도 함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의 판단법이 수평선이었지.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 함수가 되려면 수직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다. 예. 그래서
시험에서 아마 이 설명도 했을 겁니다. 다항 함수는 n차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하거든요. 1차 함수, 2차 함수, 이제 미적분에서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 요런 애들이 전부 머릿속으로 수직선 그려봐봐. 수직선 그려보시면 전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 시험 범위였던 원의 방정식, 원함수라고 안 하는 이유가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때 수직선 그어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라서 원함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단원 이름이 원의 방정식인 이유가 이해가 그래요. 오케이? 기하를 배워도 나중에 여러분 이거 기하 배우시면 이런 포물선이나 쌍곡선, 타원 배우거든요. 쌍곡선 같은 거 이렇게 수직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쌍곡선 함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수직선이 함수 그래프의 판단 방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여러 가지 함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여기 중요해요. 뒤쪽으로 넘어가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여기 중요해. 보자. 요거 함수죠. 그치? 이건 함수 같지? 함수는 맞아? 여기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이런 식으로 대응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잠이 좀 깨셨나요? 요건 이제 함수라고 하지 않고 1대1 함수부터 보자. 1대1 함수. 1대1 함수 일단 여기다 밑줄.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해야 돼. x값이 다를 때, x값이 다를 때 함수값이 다른 함수. 네, 이렇게 한글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x값이 다를 때 y값, 함수값도 다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요게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 2, x값이 다른데 y값은 1로 같아. 요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이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돼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프린트 있나요? 프린트 없어? 게임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1대1 함수야. 이런 식으로 x값이 다를 때 y가 같으면 안 되고 x값이 다르면 y도 다 하나씩 떨어져 있어야 돼서 느낌 오지 않나요? 말 그대로 1대1입니다. 근데 이제 1대1 대응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1대1 대응. 요거 두 개라 그래서 헷갈리는데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좀 연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1대1 함수로 내가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공역에 대응되지 않는 애가 하나 있죠. 이런 게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여기 샥 사라져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남는 애. 그래서 여기 정의 보시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여기다가 밑줄 보시면 됩니다. 치역 공역이 같아야 돼요.
1대1 대응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가 남으면 안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져야 돼.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정의역 원소 개수하고 공역 원소 개수하고 치역 원소 개수가 전부 다 같아야겠죠. 그치? 정의역, 치역, 공역 모든 원소 개수가 같다. 이따가 개수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항상 똑같은 함수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다 x를 넣었으면, 함수에다가 x를 넣었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 넣은 게 그대로 나와요. 얘지. 1을 넣으면 1이 나와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이 나와요. 이게 1대1 대응함수이자 1대1 함수이자 항등함수이자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 넣은 게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 fx를 y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y는 x, 이 fx를 y로 바꿔보시면 우리 자주 보는 거예요. 45도선. y는 x선이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는 x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상수함수도 여기 이름에 있지. 상수가 나오는 함수. 상수는 여러분 영어로 constant라고 하거든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 그래서 뭘 넣던지 간에 x와 무관한 상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k는 여기서 숫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상수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2를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리는 애들이 상수함수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대응 관계가 되는 거고 이제 그래프로 판단을 해보시면 수평선 그래프가 나오겠죠. 수평선. 상수함수 수평선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다 쓰시면 이제 개념 체크로 넘어갑시다. 좀 기억나세요? 전에 배웠던 거? 자, 이제 353쪽 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353쪽. 괜찮아요.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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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내문제 빠르게 풀어보시고 앞에 지워도 되나요?
4번은 같이 봅시다. 예, 3번까지 얼추 되셨나요? 1번. 이거? 요거? 얘가 안 나오네. 얘 대응되는 게 없어서 요거 함수 아니죠? 1번은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요것도 1이 2개랑 대응이 되니까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만 대응돼요. 안 돼. 얘가 맞아요. 이거 함수 받고 정의역 보시면 이쪽에 선택하는 애들 1, 2, 3, 4 이게 정의역. 그리고 공역은 1, 3, 5, 7 이게 공역. 그리고 치역은 함수 값들만 1하고 5 이렇게 치역이라고 하시면 되고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정의역 1, 2, 3, 4 이런 식으로 원전화열법으로 써주셔야 돼요. 공역 1, 3, 5, 7 치역 1, 5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2번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다. 여기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한다.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고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된다 했어요. 함수값이 모두 같다.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지금 얘들은 정의역을 이미 정해줬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정해줬고 공역에 대한 말이 없지. 공역에 대한 말이 없으면 그냥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역 공역을 따로 안 정해줬으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공역도 같으니까 이제 함수값만 같으면 됩니다. 함수값만. 첫 번째 F-1하고 G-1이 같은지 보시고 그 다음에 F1하고 G1 이렇게 두 개가 같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F-1은 마이너스 1이고 G-1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같고 얘도 같아서 이거는 같은 함수가 맞죠. 이거 같은 함수입니다. F랑 G랑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2번 여기가 다르지 않나요? 여기 두 번째 여기서는 얘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F하고 G는 달라. 서로 다른 함수다 라고 하시면 돼요. 쉽다. 그 다음에 3번 예, 이제 3번은 그래프 그릴 때 정의역을 보고 좀 조심해서 그리시면 돼요.
제 같은 경우는 0하고 이 두 개 점만 딱 찍어주시는 거죠. y는 x 더하기 2라고 했는데 정의역 하나가 0이니까 0,2에다가 점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2,3에다가 점 하나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 두 점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그래프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이어주시면 이게 2번 그래프 되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4번은 같이 보자고 했죠? 내가 아까 이 설명을 안 해서 여러분 앞에 351쪽으로 다시 가서 필기 좀 할까요? 그 그래프 판별법이, 함수의 그래프는 판단하는 방법이 수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선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판단하는 방법이 수평선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써보세요. 수평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 자, 내가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x값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x가 다 달라. x가 다 다른데 함수 값은 fx1도 이 높이, fx2도 같은 높이, fx3도 같은 높이.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 정의 어긋나죠. x가 다르면 함수 값도 다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평선에서 그었을, 수평선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함수, 혹은 계속해서 이거 좀 작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여야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다를 수가 있다.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다를 수가 있다.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 간단한 판단 방법은 수평선. 수평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보시는 거고. 이해되세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 단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내가 아까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 라고 말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증가 함수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면 감소 함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역함수 기억나십니까? 역함수. 여기에다가 일단 써놓읍시다. 1대1 대응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의어라는 거는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 이게 1대1 대응이란 말이구나.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항등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넣은 게 다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댔는데, fx 함수값은 보통 우리가 y로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y는 x 그래프가 항생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45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을 지나는 45도선. 이 그래프가 항생함수 그래프입니다. 이거 1대1 대응인가요? 맞죠? 계속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기도 하고 역함수도 존재합니다. 예. 상수함수는 내가 뭘 넣던지 이것과 무관하게 일정한 k가 나오는 게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함수값은 y로 많이 대응이 되니까 y는 k라는 x축과 평행한 함수 그래프가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y는 k인 거.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1대1 대응 아니지. 여기 수평선 그음을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아니고 얘는 1대1 맞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안 하는 부분 수평선을 그리는 거라고요? 네, 그래프를 판단할 때 수평선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가 돼요. 여러분이 그래프로 갈 때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다, 같다, 그게 차이였잖아요. 근데 그래프에서는 보통 전체 실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가 그래서 별로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수평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 함수는 이제 수직선에서 한 점. 되신 분들은 이제 353쪽에 4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프를 그려서 수평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혹은 1대1 대응. 지워도 되나요? 다 쓰셨나요? 예, 봅시다.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1 함수인 거, 수평선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 탈락. 이거 수평선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거 수평선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니은 디귿 받는 거지. 니은 디귿. 이거 1대1 대응. 이거 탈락. 이것도 수평선, 모든 수평선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고, 이것도 모든 수평선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이거 1대1 대응.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크게 의미가 없다. 거였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얘지. 이거 하나밖에 없지. y는 x. 이거는 식만 봐도 알 수 있죠. 이해는? 그리고 상수함수도 식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딨어? 이거 y는 1 기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시고, 그래프가 힘들겠다? 뭔가 대응관계 표현하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펴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된 틀. 자, 여기 쉬운 문제인데 일단 뭐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읽어보시면 두 집합 x -1, 0이 나와 있고 y 1, 2, 3, 4 나와 있고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y로의 대응 중에서 그 밑에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써 있죠. 그 앞에 x 동그라미 하시고 정의역. 요게 정의역. 정의역. 그리고 요 y에 동그라미 하시고 치역 아니고 공역. 공역.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제일 정확한 방법이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소가 하나하나씩 정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일단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기억에 맞게 y가 3이라고 얘가 뭐가 됐든 3으로 간다. 이게 뭐가 됐든 3으로 간다. 이게 뭐가 됐든 3으로 간다. 이게 기억인 겁니다. 기억의 함수. 함수 맞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니은, 디귿, 리을도 전부 다 정의역, 공역 이렇게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예, 니은부터 보죠. 여기가 2 더하면 1, 2 더하면 2, 2 더하면 3 되니까 여기 비어있는 거 없고 여기도 몰려있는 거 없고 그래서 요거 함수 받고 그리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0의 절대값이 대응될 게 없지. 여기 대응될 게 없고 1의 절대값은 1.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요건 함수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제곱 얘도 마찬가지네. 절대값이나 x제곱이나 여기 대응되는 게 없어서 얘도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리는 게 귀찮긴 하죠. 귀찮긴 한데 좀 이건 점수 주는 문제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리는 거.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점수 얻기 위해서 다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요거 양쪽에 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355쪽에 1-4번을 볼 겁니다. 조금 계속 왔다 갔다 할게요. 355쪽에 1-4번. 30? 풀어보세요.
해보는 거 숙제예요. 지금 4번 다 푸신 분들은 위에 문제 푸시면 돼요. 쌤, 근데 1대1 대응이 네. 그 역함수인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제 역함수 배우면은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함수면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보시면 1이 두 개의 함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역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함수라고. 그리고 저런 걸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썼을 때 이게 이제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로도 부족하고 1대1 대응까지 돼서 정의역 공역 치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상등함수도 역함수가 예, 그렇죠. 한명은 무조건. 아, 3분이네요. 야, 봅시다. 1단 4번의 답이 1번. 1번이 답이에요. 밑에 답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답이 1번. 여기서 요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무리수만 들어있는 집합이 정의역하고 공역이 되는 거라 무리수를 제외한 유리수는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리수 말고 유리수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서 함수가 x 더하기 1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거 다 무리수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에 1을 더해서 나오는 이쪽에 있는 것도 전부 무리수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리수에다가 1을 더해서 유리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애들은 1을 더하면 루트 2 더하기 1, 1에 나오니까 이것도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선 유리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다. 근데 니은부터 어떤 무리수에다가 루트 2를 더했을 때 전부 무리수가 나올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레를 찾는 거야. 유리수가 나올 수는 없을까? 내가 어떤 무리수에 루트 2를 더해서 유리수를 만들 수 없을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발레가 0이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를 x로 넣어보시면 빼기 더하기 해서 0이라는 유리수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쪽에 없는 애거든. 그래서 대응이 될 수가 없거든. 0이 여기 무리수 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x 제곱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너무 명확하죠. 루트 2라는 애를 대입을 하면 2랑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무리수 집합이기 때문에 2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니다. 발레 찾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요것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발레.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 긴 걸로 돌아가서 대표에 이제 2번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이렇게 5개 점수로 정해져 있고 치역을 찾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함수 값들을 다 구해서 집합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2번만 할게. 2번 보시면 요 뒤에 1, 2번 둘 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들 중에서 마이너스 2는 어디다 넣냐? 아래에 있는 식에다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F-2는 아래식에 넣으니까요. F-1은 아래식에 넣어서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맞죠? 맞지? F0. F0은 x가 0이니까 위의 식에다 넣어서 4 이래 되는 거고 F1 x 절대값 1이 요거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밑에 식에 넣어
넣어서 다시 마이너스 3. 이제 F2 요거 X값도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밑에 식에다 넣어서 0. 그럼 이제 여기 나온 함수값들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서 쓰면 그게 치역이 된다는 거예요. 치역은 보통 우리 작은 것부터 쓰지. 마이너스 3 중복된 것 안 쓰시고 0 이게 이제 치역이 됩니다. 괜찮죠? 위에 있는 문제 1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등호 조심하세요. 예, 이건 0보다 작은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기 x가 0보다 작은 이거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배하고 1 더해주시면 되네요. 2배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3 여기까지도 2배하고 1 더하시면 마이너스 1 이제 여기서부터 아래식 0보다 크거나 같다 2배하고 1 빼주시면 마이너스 1 2배하고 1 빼주시면 1 2배하고 1 빼주시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치역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가자. 357쪽에 2-4번 해보십시오. 이거 하나씩 대응해서 푸셨나요? 대응관계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답은 1입니다. 나는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는데 x가 아닌 변수로 묶고 싶거든. 그래서 a로 한번 묶어보시는 거예요. 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이거를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의역이 1, 2, 3, 4긴 하지만 일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그래프인지 보이시죠? 그거 한번 찍어보실래요?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라고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정의역이 1, 2, 3, 4라고 했고 1, 2, 3, 4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1, 2, 3, 4라고 했어요. 1, 2, 3.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영역을 지나려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 역할을 하는 애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럼 0보다 커지는데 요렇게 정의역 1, 2, 3, 4, 공역치역 1, 2, 3, 4를 연결을 직선으로 하려면 얘가 이렇게 항등함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게 직선이 반대로 요렇게 떨어지는 직선이었으면 기울기가 음수라서 탈락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라면 이건 직선이 아니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기울기를 양수로 유지하면서 1, 2, 3, 4, 1, 2, 3, 4에 있는 점을 찍으려면 요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고 A가 1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FA는 F1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1 나오는 거죠. 1,1을 지면서. 뭔 말을? 뭐 다른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1,4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아? 2,2, 3,3, 3,1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다 연결할 수 있는 직선이 안 그려진다는 겁니다. 직선이 쭉 가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곡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신 대로 대응해가지고 푸시는 것도 깔끔한 방법입니다. 우리 1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저녁 먹고 5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